마음을 편안히 귀는 열어두세요. 건강과 지혜가 흐르는 오디오북 시간입니다. 가을 햇살 아래에서 보랏빛으로 연그는 포도 송이는 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을 풍요롭게 합니다. 포도는 오랫동안 인류와 함께해온 과일로 단순히 달콤한 맛뿐 아니라 풍부한 영양과 약효 덕분에 신이 내린 과일이라는 별명을 얻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가을철 대표 과일로 꼽히며 그 계절만의 향과 맛을 선물해줍니다. 포도의 가장 큰 매력은 풍부한 항산화 성분이 있습니다. 포도 껍질과 씨앗에는 레스베라트롤이라는 물질이 들어있는데 이 성분은 세포 노화를 늦추고 혈관을 튼튼하게 지켜줍니다. 그래서 포도를 꾸준히 섭취하면 심혈관 질환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실제로 프렌치 패러독스라는 유명한 연구가 있습니다. 프랑스 사람들은 버터와 치즈 등 기름진 음식을 많이 먹는데도 심혈관 질환 발병률이 낮습니다. 그 이유 중 하나로 포도주, 즉 와인의 원료가 되는 포도의 항산화 성분이 지목되었지요. 물론 술이 아닌 생과일 포도를 통해서도 그 성분을 섭취할 수 있습니다. 포도에는 또 다른 강력한 항산화 성분인 플라보노이드가 풍부합니다. 이는 활성산소를 제거해 세포 손상을 줄이고 암을 비롯한 각종 질환 예방에 긍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세포 속 활성산소가 쌓여 노화와 질병을 일으키는데 포도는 이를 막아주는 든든한 방패가 되어줍니다. 그래서 포도는 젊음을 지켜주는 과일이라 불리기도 합니다. 포도의 달콤한 맛은 단순히 기분을 좋게 할 뿐 아니라 빠른 에너지 공급원이 되기도 합니다. 포도 속 포도당과 과당은 흡수가 빨라 필요할 때나 체력이 떨어졌을 때 금세 힘을 회복시켜줍니다. 그래서 운동선수들이 경기 중간에 포도를 먹거나 포도 주스를 마시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시니어분들도 무리한 활동 후 포도를 조금 드시면 피로 회복에 큰 도움이 됩니다. 포도는 뇌 건강에도 유익합니다. 레스베라트롤은 뇌혈류를 개선하여 기억력과 인지 기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실제 연구에서 포도를 꾸준히 섭취한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기억력과 집중력이 더 높게 유지되었다는 결과가 보고되었습니다.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되는 과일로 포도가 꼽히는 이유입니다. 또 포도는 면역력 강화에도 효과적입니다. 포도 껍질 속 안토시아닌 성분은 세균과 바이러스에 대한 저항력을 높이고 염증 반응을 완화합니다. 환절기나 겨울철 감기를 예방하는 데도 포도가 도움이 되는 이유입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포도의 색에 따라 영양 성분이 조금씩 다르다는 점입니다. 보라색과 검은색 포도에는 안토시아닌과 레스베라트롤이 풍부하고 초록색 포도는 비타민과 유기산이 많아 상큼한 맛과 함께 소화를 돕습니다. 붉은 포도는 중간 정도의 항산화 성분을 가지고 있어 각기 다른 색의 포도를 골고루 먹으면 더 다양한 영양소를 섭취할 수 있습니다. 포도의 껍질과 씨앗은 버리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껍질에는 항산화 성분이 집중되어 있고 씨앗에는 포도씨유의 원료가 되는 유익한 지방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씨앗을 통째로 씹어 먹기 어렵다면 포도를 껍질째 가라주스로 마시면 영양을 온전히 섭취할 수 있습니다. 우리 조상들도 포도의 가치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삼국시대부터 재배가 시작된 것으로 전해지는 포도는 고려와 조선 시대에 들어 점차 널리 퍼졌고 귀한 과일로 대접받았습니다. 특히 조선시대 왕실에서는 포도를 여름철 더위를 이겨내고 기력을 회복하는 데 중요한 과일로 여겼습니다. 그만큼 포도는 오랜 세월 우리 곁에서 건강을 지켜준 과일이었습니다. 가을에 먹는 포도는 여름보다 당도가 높고 향이 짙어집니다. 햇볕을 충분히 받고 밤낮의 기온 차가 커서 영양 성분이 더욱 풍부해지는 것이지요. 그래서 지금 이 계절에 먹는 포도가야말로 진정한 보약입니다. 단순히 달콤한 과일이 아니라 우리 몸의 노화를 늦추고 혈관과 뇌를 지켜주며 면역력까지 키워주는 자연의 선물이라 할 수 있습니다. 포도를 조금 더 세밀하게 들여다보면 단순히 항산화 과일이라는 이미지를 넘어 훨씬 다양한 건강, 비밀을 품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가을 포도가 특히 귀한 이유는 여름 동안 충분히 햇볕을 받고 낮과 밤의 기온 차 속에서 익어 영양이 극대화되기 때문입니다. 먼저 포도의 영양 성분을 살펴보겠습니다. 포도에는 비타민C, 비타민 K, 비타민 B5, 엽산이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비타민C는 면역력 강화와 피부 건강을 지켜주고 비타민 K는 혈액 응고와 뼈 건강을 돕습니다. 비타민 B5과 엽산은 신경전달 물질의 합성을 도와 뇌 기능을 유지하는 데 기여합니다. 즉, 포도는 단순히 달콤한 간식이 아니라 인체의 필수 기능을 지켜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무기질 성분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포도에는 칼륨이 풍부해 혈압을 안정시키고 구리는 적혈구 생성을 도우며 망간은 항산화 효소의 작용을 촉진합니다. 철분 역시 함유되어 있어 빈혈 예방에 일정 부분 도움이 됩니다. 나이가 들면서 뼈와 혈액 건강을 지켜야 할 시니어 세대에게 포도는 부담 없는 영양 보충원이 됩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포도의 폴리페놀입니다. 이 성분은 세포를 손상시키는 활성산소를 제거해 노화를 늦추고 염증 반응을 완화합니다. 폴리페놀의 일종인 레스베라트롤은 혈관 내피세포를 보호해 혈류를 원활하게 하고 혈전이 생기는 것을 막아줍니다.
실제 연구에서는 레스베라트롤이 심근경색, 뇌졸중 같은 치명적인 혈관 질환의 위험을 낮출 수 있다는 결과도 보고되었습니다. 또 하나 흥미로운 성분은 안토시아닌입니다. 포도의 진한 보라색을 만들어내는 색소인데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하며 시력 보호에도 효과가 있습니다. 시니어 세대에서 흔히 나타나는 황반 변성이나 백내장 같은 눈 질환의 예방에 포도가 도움이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실제로 안토시아닌은 망막 세포를 보호하고 어두운 곳에서 시각 적응을 빠르게 해주는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눈 건강을 위해 블루베리와 함께 포도가 자주 권장되는 것입니다. 포도는 심장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포도를 꾸준히 먹은 사람들의 혈압과 콜레스테롤 수치가 개선되었다는 연구 결과가 다수 발표되었습니다. 포도 속 칼륨과 폴리페놀이 함께 작용해 혈관을 이완시키고 혈액순환을 돕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심혈관 질환 위험이 높아지는데 포도는 부담 없이 즐기면서도 혈관 건강을 챙길 수 있는 좋은 선택입니다. 또한 포도는 뇌 기능 유지에 효과적입니다. 레스베라트롤은 뇌혈류를 늘려 기억력과 집중력을 향상시킵니다. 미국에서 진행된 한 임상시험에서는 포도 주스를 꾸준히 섭취한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기억력 테스트에서 더 좋은 성적을 거두었다고 합니다. 치매를 예방하거나 진행을 늦추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준 것입니다. 포도는 피부 건강에도 좋습니다. 항산화 성분이 자외선으로부터 피부 세포를 보호하고 콜라겐 분해를 억제해 주름 생성을 늦춥니다. 그래서 포도 추출물이 들어간 화장품도 많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좋은 방법은 실제로 포도를 먹어 몸속에서 항산화 성분을 채워주는 것입니다. 꾸준히 포도를 먹으면 피부가 맑아지고 탄력이 유지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포도의 다양한 활용법도 눈여겨볼 만합니다. 가장 간단한 방법은 생과일 그대로 먹는 것이지만 껍질째 먹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껍질과 씨앗에 항산화 성분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씨앗을 그대로 먹기 힘들다면 포도를 껍질째 갈아 주스로 만들어 마시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다만 시중에서 판매되는 포도 주스는 당분이 많이 첨가되어 있으므로 직접 갈아 마시는 것이 훨씬 건강에 이롭습니다. 포도를 활용한 전통 보양식도 있습니다. 포도즙은 예로부터 원기를 회복하는 음료로 사랑받아왔습니다. 동의보감에서도 포도가 기력을 북돋우고 피를 맑게 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포도즙은 피로 회복에 탁월해 과거에는 병약한 사람들이 회복기 음료로 자주 마셨습니다. 현대에는 포도씨유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포도씨를 압착해 만든 기름으로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해 혈관 건강과 피부 건강에 좋습니다. 샐러드 드레싱이나 요리에 활용하면 부담 없이 섭취할 수 있습니다. 생활 속에서 포도를 즐길 수 있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아침에 한 줌의 포도를 간단한 과일 대용으로 먹거나 간식으로 곁들이면 좋습니다. 운동 전후에는 빠른 에너지 보충이 가능하고 저녁 식사 후 디저트로 먹으면 단 것을 먹고 싶은 욕구를 건강하게 채울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당도가 높은 과일이므로 하루 권장량을 지키는 것입니다. 보통 성인 기준으로 한 송이의 3분의 1 정도 혹은 포도 1015알 정도가 적당합니다. 포도는 단순히 영양학적으로만 가치 있는 과일이 아니라 인류의 역사와 문화 속에서도 특별한 의미를 지녀왔습니다. 고대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포도는 풍요와 건강, 생명의 상징으로 여겨졌습니다. 고대 그리스와 로마에서는 포도를 신이 내린 열매라 불렀습니다. 특히 술의 신 디오니소스와 바쿠스는 포도와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포도는 단순한 과일이 아니라 기쁨과 생명의 상징이었지요. 중세 유럽에서도 포도는 성스러운 상징으로 사용되었습니다. 교회 제단 위에 올려진 포도주는 단순한 음료가 아니라 신성한 의식의 매개체였습니다. 이런 역사적 맥락은 포도가 단순히 먹거리 이상의 의미를 지녔음을 보여줍니다. 동양에서도 포도는 귀한 과일이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고려시대 이후 본격적으로 재배가 확대되었고 조선시대에는 왕실에서 귀하게 여겨졌습니다. 포도는 기력을 보충하고 더위를 이기는 과일로 기록되어 있으며 여름과 가을 사이에 몸을 보호하는 음식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포도를 수확해 즙을 내거나 말려 저장하는 방식은 귀족뿐 아니라 서민들에게도 중요한 영양 보충 방법이었습니다. 포도는 생활 속 지혜에서도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되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건포도입니다. 포도를 건조시키면 수분이 빠지면서 당분과 영양 성분이 농축되어 오래 보관할 수 있고 여행이나 장거리 이동 시 중요한 에너지원이 되었습니다. 지금도 건포도는 간식이나 제과 재료로 사랑받고 있습니다. 단, 당분이 농축되어 있으므로 혈당 관리가 필요한 분들은 섭취량을 조절하는 것이 좋습니다. 현대 연구는 포도의 가치를 더욱 뒷받침합니다. 레스베라트롤은 항암 효과뿐만 아니라 뇌신경세포를 보호하는 역할도 합니다. 동물 실험에서는 알츠하이머성 치매의 진행을 늦추는 데 도움이 된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물론 사람에게 적용하기 위해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지만 포도가 뇌 건강에 이로운 과일이라는 점은 분명합니다. 또 안토시아닌은 눈의 피로를 줄이고
시력을 보호하는 데 효과적이라는 연구도 있습니다. 오랜 시간 책을 보거나 화면을 보는 현대인에게도 포도는 도움이 되는 과일인 셈입니다. 포도를 건강하게 먹기 위해선 몇 가지 실천 팁이 있습니다. 우선 포도는 껍질째 먹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껍질에 항산화 성분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농약이 남아있을 수 있으므로 먹기 전 반드시 깨끗하게 세척해야 합니다. 흐르는 물에 여러 번 씻고 필요하다면 베이킹소다 물이나 식초물에 잠시 담갔다가 헹구는 것이 좋습니다. 씨앗은 씹어 먹기 불편하다면 통째로 삼키거나 아예 주스로 갈아 마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포도 씨에는 혈액순환을 돕는 유익한 성분이 들어있어 건강에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소화가 약한 분들은 씨앗을 많이 섭취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포도의 보관법도 중요합니다. 포도는 수확 후에도 호흡을 계속하기 때문에 신선도가 빠르게 떨어질 수 있습니다. 포도를 오래 보관하려면 한 송이째 두지 말고 알을 하나씩 떼어 밀폐 용기에 담아 냉장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먹기 전 10분 정도 실온에 두면 당도가 더 살아나 맛있게 즐길 수 있습니다. 시니어분들이 포도를 섭취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당분 함량입니다. 포도는 혈당을 빠르게 올리는 과일이기 때문에 당뇨가 있는 분들은 하루 권장량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통 작은 송이 기준으로 하루 반 송이, 알수로는 1015알 정도가 적당합니다. 적절히 섭취하면 포도의 건강 효과를 충분히 누릴 수 있습니다. 결국 포도는 단순히 맛있는 가을 과일이 아니라 우리 몸을 젊게 유지하고 혈관과 뇌를 지키며 눈과 피부, 건강까지 책임지는 종합 선물 세트 같은 존재입니다. 역사와 문화 속에서도 특별한 의미를 지닌 포도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우리 삶의 건강과 활력을 선사합니다. 이 가을 보랏빛 포도 한 송이를 곁에 두어보세요. 그 달콤한 맛 속에는 수천 년을 이어온 인류의 지혜와 과학이 밝혀낸 건강의 비밀이 함께 담겨 있습니다. 작은 한 걸음이 건강한 내일을 만듭니다. 여러분과 함께한 이 시간이 오래도록 마음에 남길 바랍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귀로 듣는 건강책이었습니다.